자, 이번 사면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면. 이번 사면을 정치 사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번 박 대통령 사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왜 이명박 대통령을 함께 사면을 하지 않았는가? 바로 이 점이 키포인트,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정말 이건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참 이해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누가 봐도 의도가 뻔한 사면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 칼럼은 말이죠.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인 철학을 전공하신 노정태 전문위원이 조선 칼럼을 썼는데요. 거기에 국민은 칠면조가 아니다. 국민은 칠면조가 아니다라는 제하의 글이 있어서 제목이 특이해서 한번 뽑아봤더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면권을 제대로 사용 안 하면 추수감사절 칠면조 사면 같은 행사용 총국과 다를 바 없다 하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면을 대선에 이용하려 하고 정략적 도구로 쓰는 행태, 국민으로서 모욕감을 느낀다.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노정태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 칼럼입니다.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매년 11월 추수감사절 앞둔 백악관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진다는데 그게 미국 대통령과 칠면조가 주인공입니다. 추수감사절 만찬에 쓸 칠면조 중 한 마리를 골라서 대통령이 몸소 사면하는 행사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면받은 칠면조는 그 해에 잡아먹지 않고 먹히지 않고 운이 좋으면 동물원이나 어린이 농장 같은 곳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외국의 행사, 이걸 언급을 하면서 그 이유를 댔습니다. 노정태 의원이요. 사면권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사면이란 것은 왕의 말이 곧 법이든 군주정 시대에나 있었던 그런 산물이라는 겁니다. 서양에만 국한되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조선이나 그 이전 시대를 떠올려 보면 임금은 자신이 내린 사형 선고를 말 한마디로 거두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처벌권, 생살 여탈권, 이걸 왕이 독점하는 것. 그러므로 누군가를 살려줄 권리, 또한 왕이 일신 전속권으로 제약 없이 아무 때나 시시때때로 행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면권이 근대 국가 기본적 작동 원리를 정면으로 지금 거스르고 있는 그러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입법부가 만든 법에 따라서 사법부가 내린 재판 결과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뒤집어 버리는 것이니 그게 상권분립 국가에서 상권분립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미를 지금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제의 원조를 할 수 있는 미국, 왕의 목을 자른 나라 프랑스, 이런 선진국 대부분은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사면제를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때로는 법을 뛰어넘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시계를 돌려보면 칠면조 사면이라는 희한한 전통이 언제 시작되는지 알 수 없지만 폴리티코라는 그런 언론에 따르면 링컨이 처음 칠면조를 사면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럴 법도 하죠.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적극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한 대통령입니다. 남쪽의 11개주가 미 연방에서 탈퇴하자 링컨은 전쟁을 선포하고 혈투를 치르기 위해서 미국 사상 최초로 징집을 했습니다. 잘못 끌려간 사람이 많았고 탈령도 부지기수로 벌어졌습니다. 법적 절차를 원칙적으로 따르면 모두 처벌받아 마땅했겠으나 따지고 보면 국가의 실수로 저질러진 과오였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런 경우를 접할 때마다 대통령 권한으로 사면을 했던 겁니다. 의회는 끝없이 평화협정론을 제기하며 링컨의 발목을 잡았지만 링컨은 전쟁광이다 하는 그런 오명도 무릅쓰고 아주 뚝심 있게 싸워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항복한 남부를 대상으로 대대적 사면을 선포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남북전쟁에서
남쪽을 전부 사면을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상처를 딛고 미래로 나가자는 뜻이죠. 막상 전쟁이 한창일 때는 평화를 외치던 정치인들이 전쟁이 끝나자 사면을 반대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평화를 외치던 정치인들이 전쟁이 한창일 때는 전쟁이 끝나니까 사면을 반대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북부의 여론도 찬반 양론으로 대립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링컨은 종전 후에 5일 만에 암살당했고 그의 뒤를 이어받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196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그 사면 대상자 중에 남부연합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이렇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형식적 법 논리를 따르는 것만으로 정의롭지 않을 때 죽을 듯 변덕을 부리는 여론이 보지 못하는 역사의 흐름에 있을 때 온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한 발 내딛게 해주는 결단의 힘이 바로 곧 사면권인데 오직 그럴 때만 사면권은 현대 민주국가 시스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대통령이 마치 전제 군주라도 되는 양 사면권을 엉터리로 휘둘러대면은 그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미국 대통령의 그 칠면조 사면 행사가 뭐가 다르겠느냐. 그런 총국이 벌어지고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비를 시킨 겁니다. 12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는데 그 의도야 누가 봐도 뻔하다는 거죠. 야당 대선 후보 발목을 잡는데 활용하겠다는 그것 아니냐라고 이 노정태 의원은 바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면권이라는 봉건 왕조 시대의 유산을 정략적으로 악용한 그런 행태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각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사면할 때 여론 무마용으로 쓰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는 해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상적 민주주의 국가라면 떠올리기 힘든 발상이겠지만 발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도리가 또 없다는 것이 이 노정태 의원의 또 변명이기도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고령의 몸으로 수술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여권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면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면권을 정략적 농간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낀다고 노정태 위원은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는 칠면조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권의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을 말미에 치고 있습니다. 노정태 의원의 그 말의 무게는 어디까지일까요? 왜 이명박 대통령은 왜 사면을 안 했습니까? 그 노구에 국가 발전에 기여했던 그분들을 왜 사면을 하지 않는지요? 그것도 편가르기인가요? 글쎄, 많은 의문을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보다 우선 과거에 바로 사면을 바로 했어야 됩니다. 2017년도, 18년도에 적어도 사면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늦은 사면에 대해서 누가 감사해야 할까요? 누가 고맙다고 할까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4개월 지나면 뻗태고 뻗태봐야 떠날 길이 없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기 정권이 들어섭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겠죠. 두 사람에 따라서 대통령이 됨에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는 어떤 분을 선택해야 될까요? 저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보다 정권 교체를 하자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되면 살 길이 없고 대한민국이 존속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권 교체가 되지 않으면은 새로운 대한민국, 정말 자유민주주의와 성장 대한민국, 시장경제의 대한민국, 국가안보틀, 한미동맹에 의한 국가안보틀의 대한민국, 이것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은 살아갈 길이 없다. 자유를 빼앗긴다. 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고 필충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열망이 바로 윤석열을 불러냈습니다. 윤석열을 불러냈는데 윤석열은 너무나 많은 탄압과 고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음해와 공작, 심지어는 이준석에까지 같은 당대표에까지 이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국회에서 인터뷰하면서 합니다. 나는 윤석열에게 알랑거리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 이건 다시 말해서 이미 낙선운동을 했지만 낙선운동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 자를 그대로 이 자리에 놔둔다는 원내대표라든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든가 당직자들의 그들의 태도를 주시합니다. 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스스로 도울 차비를 하지 않는 그러한 정치인들은 바로 정치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음미해 보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씨, 또 당직자들, 또 이해관, 정무실장 등 이해관들, 한번 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 말을 잘 음미해 보십시오. 윤석열 후보, 자기네들이 만든 후보를, 잘못이 없는 저 후보를 내동댕이 치고 모욕 주고 하는 이 이준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